안녕하세요, 산행 친구들. 오늘도 좋은 산길을 걸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매일 보는 이 나무들 이름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런 이야기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무들 중심으로 15가지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아빠 이 나무가 뭐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대답하려니까 확실하지 않은 게 많더라고요. 매일 보는 나무들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자라는 나무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알아두시면 아들이나 손자들과 산행할 때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들 거예요. 첫 번째, 소나무. 우리나라 단일 수종 최다 나무입니다. 먼저 소나무부터 시작해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나무예요. 우리나라 전체 나무의 26%가 소나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바늘잎이 2개씩 짝을 이뤄서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껍질이 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적송이라고도 부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소나무를 참 좋아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정책적으로 보호까지 했다고 해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사철 푸르고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멋지거든요. 두 번째, 참나무류. 우리나라 전체 나무의 32%입니다. 사실 이게 비율로는 가장 많아요.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이렇게 6종류를 모두 참나무라고 부르거든요. 공통점은 도토리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신갈나무가 산지에서는 가장 대표적이에요. 백두대간 능선에서 참나무 숲을 만났다면 대개는 신갈나무 숲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갈나무. 높은 산의 대표주자입니다. 신갈나무는 참나무 중에서도 특별해요. 북방 계열 나무라서 높은 곳에서 주로 숲을 이뤄요. 잎이 크고 손바닥처럼 생겼는데 가을에 단풍이 들면 정말 아름다워요. 도토리도 다른 참나무보다 크고 옛날에는 이걸로 묵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네 번째, 상수리나무.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는 이름이 재밌어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도토리란 뜻이에요. 참나무 중에서 최고급 도토리가 열린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낮은 산이나 마을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잎이 긴 타원형이라 다른 참나무와 구별하기 쉬워요. 다섯 번째, 굴참나무. 껍질이 두꺼운 나무입니다. 굴참나무는 껍질이 코르크처럼 두꺼운 게 특징이에요. 이 껍질 때문에 산불에도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해요. 잎 가장자리가 동글동글하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보면 기억하기 쉬워요. 도토리가 다른 참나무보다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여섯 번째, 졸참나무. 작지만 알찬 나무입니다. 졸참나무는 이름처럼 좀 작은 참나무예요. 잎도 작고 도토리도 작지만 우리나라 어디서나 잘 자라는 적응력 강한 나무죠. 특히 중부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가을에 갈색으로 물드는 단풍이 정말 예뻐요. 일곱 번째, 갈참나무. 비옥한 땅의 나무입니다. 갈참나무는 비옥하고 수분이 많은 땅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릉에 갈참나무가 많다고 해요. 잎이 참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잎 뒷면에 갈색 털이 있어서 갈참나무라고 부르죠. 도토리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여덟 번째, 떡갈나무. 떡을 싸는 나무입니다. 떡갈나무는 옛날에 떡을 쌀 때 이 나무 잎을 썼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잎이 참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잎자루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북쪽 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변 나무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아홉 번째, 아까시나무. 외래종이지만 흔한 나무입니다. 아까시나무는 원래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들어온 나무인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치산 녹화 때 많이 심었어요. 지금은 우리 산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됐죠. 5월에 하얀 꽃이 피면 그 향기가 정말 좋아요. 꽃으로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요. 열 번째, 물풀의나무. 물을 푸르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물풀의나무는 이름이 재밌어요. 나무재를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게 변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잎이 깃털처럼 생겼어요. 여러 개의 작은 잎이 모여서 하나의 큰 잎을 만드는 형태예요. 목재로도 좋아서 야구방망이나 도구 손잡이를 만들 때 많이 써요. 11번째, 3번나무. 봄의 전령사입니다. 3번 나무는 봄에 하얀 꽃이 피는 나무예요. 벚꽃이라고 하면 보통 일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산에도 3번 나무가 정말 많아요. 봄에 산에 오시면 여기저기서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열매는 작고 시큼해서 새들이 좋아해요. 12번째, 층층나무. 이름처럼 층층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층층나무는 가지가 층층이 자라는 게 특징이에요. 나무를 보면 가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둥글게 퍼져나가거든요. 마치 층층이 쌓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층층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봄에 하얀 꽃이 피고 가을에는 검은 열매가 열려요. 13번째, 서어나무. 우리나라 원래 숲의 주인입니다. 서어나무는 특별한 나무예요. 원래 우리나라 고유 임상이 서어나무림이었다고 해요. 나무 줄기가 근육질처럼 울퉁불퉁한 게 특징이에요.
껍질이 회색이고 매끄러운데 근육처럼 울퉁불퉁해요. 단단한 나무라서 옛날에는 농기구 만들 때 많이 썼다고 해요. 14번째 떼죽나무, 천연세제나무입니다. 떼죽나무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초여름에 하얀 종 모양 꽃이 주렁주렁 달려서 정말 예뻐요. 열매로는 옛날에 비누 대신 쓰기도 했다고 해서 떼죽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지금도 시골에서는 이 열매로 천연세제를 만들어 쓰는 분들이 계세요. 15번째 느티나무, 마을의 수호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티나무예요. 마을 어귀나 산기슭에서 볼 수 있는 큰 나무죠. 잎이 톱니처럼 생겼고 나무가 크게 자라서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그늘이 시원해서 쉬어가기 좋은 나무예요. 가을에 노란 단풍이 드는데 큰 나무라서 단풍이 들면 정말 웅장해 보여요. 수명이 길어서 몇백 년 된 느티나무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자라는 나무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뭐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산행하시면서 아, 이게 소나무고 저게 참나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알아두시면 산행이 더 재밌어질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나무의 절반 이상이 소나무와 참나무류라는 걸 알고 나니까 왜 우리 조상들이 이 나무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 이해가 되네요. 무엇보다 이런 나무들이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해줘서 고마운 일이죠. 우리도 이 나무들을 아끼고 보호해야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주신 산행 친구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전한 산행하시고 건강하세요.